네, 2교시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1교시에서는 그래서 컨벡스 셋과 컨벡스 펑션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그 두 가지가 합쳐지면 우리 컨벡스 옵티마이제이션 프로블럼이 구성이 되게 됩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세한 얘기를 하기 전에 잠깐 우리 컨벡스 옵티마이제이션은 아니 그냥 옵티마이제이션은 뭐 수학적인 문제이긴 하지만 우리 일상생활에도 관련이 많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Life is a constraint optimization problem이라고 우리 존 그레고리가 얘기를 했죠. 무슨 얘기냐? 가령 여러분 이 심슨 만화 좋아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심슨은 지금 뭐 하고 싶냐 하면 더프 비어 이거 뭐 비어 종류입니다. 뭐 맥주 좋아하시는 분들은 알 거고요. 뭐 도넛, 샌드위치 먹던지 아니면 TV를 보던지 뭐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맥주를 먹든 도너츠를 먹든 샌드위치를 먹든 TV를 보든 뭔가 각각의 행동을 하면서 내가 얻는 어떤 효용이 있겠죠. 그래서 효용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그런 최적화 문제의 직면을 지금 심슨이 했는데 손이 두 개밖에 없어서 두 가지만 동시에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네 가지 옵션 중에 지금 두 가지만 선택을 해야 되는 컨스트레인트가 있는 거고 그때 어떤 것이 내 기분을 가장 좋게 할 것이냐 뭐 이런 최적화 문제를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이런 경우에는 네 가지 중에 두 개 고르는 거니까 4 컨비네이션 2 해서 그 케이스 다 따져보고 가장 높은 만족감을 주는 걸 선택을 하면 되겠죠. 뭐 어쨌든 최적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심슨은 더프 비어랑 리모컨을 선택했군요. 네. 자, 그래서 우리 옵티마이제이션 프로블럼은 뭐 목적 함수의 최소화 근데 우리의 x라는 이 베리어블이 어떤 셋 안에 존재를 하는 형태 또는 목적 함수 여기서 g라고 썼네요. 그래서 그거의 최대와 마찬가지로 또 x는 어떤 셋 안에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옵티마이제이션 문제는 오브젝티브 펑션과 컨스트레인트 셋으로 구성이 됩니다. 이 컨스트레인트 셋은 여기서는 set 노테이션을 써서 나타냈죠. 또는 우리 또는 이거를 앞에 매서메리컬 옵티마이제이션 프로블럼처럼 이니퀄리티 컨스트레인트, 이퀄리티 컨스트레인트의 교집합으로 표시할 수도 있겠죠. 최적화 문제를 좀 이렇게 저렇게 분류를 해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리니어 프로그래밍이냐, non 리니어 프로그래밍이냐라고 분류를 할 수도 있고요. 또 컴팩스 옵티마이제이션 중에서 좀 특수한 형태 쿼드레틱 프로그래밍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옵티마이제이션 베리어블이 x가 컨티뉴어스냐, 디스크리트하냐 따라서 컨티뉴어스 프로블럼, 디스크리트 프로블럼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베리어블이 뭐 1, 0 이런 디스크리트 베리어블인 경우에는 문제가 더 풀기 어려워집니다. 왜냐하면 컨티뉴어스 하면 미분도 하고 이렇게 저렇게 막 할 수 있는데 디스크리트한 베리어블에 대해서는 결국에 컨비네토리얼 옵티마이제이션 조합적으로 풀어야 되는 거죠. 뭐 그 케이스가 여기 지금 심슨 같은 케이스인 거죠. 뭐 팔이 두 개밖에 없지만 예를 들어 뭐 지네처럼 다리가 많다. 그래서 다양한 걸 동시에 할 수 있다. 그러면은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을 때 뭐를 할 거냐. 뭐 이런 문제들 풀기 어렵겠죠. 컨비네이션에 의해서 풀어야겠죠. 그래서 이런 디스크리트 옵티마이제이션 중에서 뭐 인티저 프로그래밍 베리어블이 컨티뉴어스가 아니라 그냥 인티저인 경우에 인티저 프로그래밍이라고 부르고요. 또 컨티뉴어스한 베리어블하고 인티저 베리어블이 혼합되어 있는 형태를 믹스드 인티저 프로그래밍 MIP라고 합니다. 그랬는데 그게 또 non-linear 프로그래밍이면 믹스드 인티저 non-linear 프로그래밍 뭐 믹스드 인티저 리니어 프로그래밍 뭐 이렇게 프로블럼들이 분류가 되겠죠. 그리고 1교시에 얘기했지만 컨벡스냐 non 컨벡스냐로 분류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를 푸는 방식 중에서 다이나믹 프로그래밍, 벨만포드 이퀘이션에 기반한 다이나믹 프로그래밍 방법도 있겠죠. 네, 뭐 강화 학습에서 많이 씁니다. 그리고 알고리즘적인 측면에서는 옵티멀한 솔루션을 주는 알고리즘은 옵티멀한 알고리즘이고 그렇지 않은 것은 휴리스틱하다고 부르죠. 그래서 휴리스틱한 알고리즘들의 얘는 뭐 유전자 알고리즘, 뭐 시뮬레이티드 어닐링, 뭐 엔트 컬러니 옵티마이제이션 이런 거는 뭐 진화론 그런 거를 좀
염두를 한 생체 모방 알고리즘에 속하는 거죠. 하브 서치 등등등이 있습니다. 메타 휴리스틱이라는 표현을 쓸 때는 휴리스틱 알고리즘보다 조금 더 성능이 잘 나올 때 앞에 메타자를 좀 붙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컨벡스 옵티마이제이션 중에서 이니퀄리티 컨스트레인트가 있는 경우에 그거를 잘 풀기 위한 방법으로 인티리어 포인트 메소드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를 잘 풀려고 하면 일단 이퀄리티 컨스트레인트가 있는 경우를 잘 해석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거는 오늘 커버를 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우리한테 주어진 문제를 그대로 푸는 경우를 프라이멀 알고리즘, 프라이멀 문제를 푼다라고 하고, 그렇지 않고 우리 3교시에 배울 KK 그 라그랑지 멀티플라이어를 써서 우리 두얼 프로블럼을 만들어서 푸는 경우를 두얼 알고리즘이라고 하고, 두 개를 동시에 푸는 경우를 뭐 프라이멀 두얼 알고리즘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옵티마이제이션 문제의 스탠다드한 폼을 좀 살펴보면 앞에서 했던 얘기인데 다시 정리를 하면 우리 목적 함수가 있고요. inequality constraint를 나타내는 펑션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추가된 게 equality constraint를 나타내는 펑션을 여기 지금 h라고 표시를 했죠. 그래서 m개의 equality랑 m개의 inequality랑 p개의 equality를 갖는 일반적인 옵티마이제이션 문제입니다. 지금 여기서는 지금 컨벡스란 얘기가 없어요. 그냥 뭐 일반적인 non-linear 펑션들입니다. 그랬을 때의 옵티말 밸류는 여기 P 스타는 F0를 미니마이즈하는, 그러면서 X는 inequality constraint, M개의 inequality constraint를 다 만족하고 P개의 equality constraint를 다 만족을 해야 되죠. 그리고 여기 지금 INF라고 써 있는 거는 infimum의 약자인데 뭐 쉽게 생각하면 그냥 미니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미니멈 포인트에는 도달을 못하고 한없이 작아지지만 이게 바운드가 있는 경우, 가령 뭐 x분의 1 같은 경우는 이게 절대 0으로 갈 수는 없지만 그때는 인피멈 값이 뭐 0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보이드 교수님 이 책은 좀 더 일반적인 경우를 얘기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여기 미니멈 대신에 인프를 씁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맥시멈 대신에 수프리멈을 씁니다. P스타를 그래서 P스타는 지금 인피멈이고요. 목적 함수에. 그게 무한대다 그러면 프로블럼이 인피저블 풀 수 없는 문제인 거죠. 그 얘기는 컨스트레인트를 만족하는 x가 없을 경우에 그냥 P스타는 인피니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이게 미니마이제이션을 해야 되는데 마이너스 무한대로 한없이 내려가는 케이스, 이것도 사실 풀 수가 없죠. 이거는 unbounded below problem입니다. 자, 그래서 컨벡스 프로블럼은 두 가지로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목적 함수가 컨벡스 펑션이고 이 constraint set이 컨벡스 셋이면 그 문제를 컨벡스 프로블럼, 컨벡스 옵티마이제이션 프로블럼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set 노테이션으로 나타낸 얘기고요. 이거를 inequality, equality constraint로 나타내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스탠다드 폼 컨벡스 옵티마이제이션은 목적 함수 F0가 컨벡스 펑션이고 inequality를 나타내는 펑션이 컨벡스 펑션이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 방향입니다. inequality, 이 컨벡스 펑션이 0보다 같거나 작다로 돼 있어야 돼요. 이게 부등호 방향이 반대가 되면 안 돼요. 그 얘기는 부등호 방향이 반대가 된다는 얘기는 컨케이브 펑션이 0보다 같거나 작다 꼴이 되는 거라서 전혀 다른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등호 방향은 반드시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주의 깊게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컨벡스 펑션이 inequality를 나타내는데 0보다 같거나 작다로 표현이 된다. 그리고 컨벡스 옵티마이제이션이 되려 그러면 1교시에서 말했지만 이 이퀄리티 컨스트레인트는 이렇게 하이퍼플레인 꼴로 나와야 됩니다. 또 다른 얘기로 하면은 이건 affine set이었죠. 그래서 equality constraint는 affine set의 intersection으로 표현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하이퍼플레인 P개
를 동시에 만족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거의 인터섹션. 그게 affine set이었죠. 네. 그래서 affine set이 equality constraint를 나타냅니다. 여기 써 있군요. 네, equality constraints are affine. 그래서 요렇게 쓰면 또 예쁘지가 않잖아요. 왜냐면 이게 뭐 굳이 막 y는 1부터 p까지 막 이렇게 지저분하게 써야 되는 거니까 요거를 매트릭스로 깔끔하게 요렇게 쓰는 게 낫겠죠. 그래서 저 A라는 매트릭스의 첫 번째 열은 AI 트랜스포즈. 첫 번째 행은 AI 트랜스포즈. 두 번째 행은 첫 번째 행은 A1 트랜스포즈. 두 번째 행은 A2 트랜스포즈. 이런 식으로 네. 되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행이 A1의 트랜스포즈가 아니라 첫 번째 행이 그냥 A1. 어떻게 얘기해야 되는 거죠? 첫 번째 행이 A1인 거죠. 네, 첫 번째 행이 A1, 두 번째 행이 A2. 네, 네, 그런 식으로 쭉 돼 있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컨벡스 옵티마이제이션은 목적 함수가 컨벡스 펑션, 이니퀄리티를 나타내는 펑션이 컨벡스 펑션, 그리고 이퀄리티를 나타내는 거는 어파인 펑션 꼴로 주어지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컨벡스 프로블럼, 우리 컨벡스 옵티마이제이션 프로블럼인지 아닌지 이그젬플을 통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목적 함수가 x1 제곱 더하기 x2 제곱 이렇게 있고요. 이니퀄리티 컨스트레인트랑 이퀄리티 컨스트레인트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게 컨벡스 옵티마이제이션인지 아닌지 판별을 하려 그러면 목적 함수가 컨벡스 펑션인지 봐야 되죠. 근데 요거는 뭐 딱 봐도 컨벡스 펑션입니다. 네. 뭐 다양한 방법으로 체크를 해보세요. 뭐 해시안을 구하던 뭘 구하던. 그 다음에 이 f1이라는 펑션이 컨벡스 펑션이냐? 요것도 이제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뭐 체크를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이퀄리티 컨스트레인트를 나타내는 요거 우리 이퀄리티 컨스트레인트는 affine set, affine function, 리니어 펑션으로 표현이 돼야 된다고 했는데 지금 이게 스퀘어 꼴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definition, standard form convex optimization problem을 만족하지 않습니다. 요거 지금 다시 보니까는 요게 그죠? 요거를 이렇게 썼는데 그러면 A라는 매트릭스의 첫 번째 행이 A1 트랜스포즈군요. 네. 그다음은 A2 트랜스포즈. 아무튼 그래서 얘는 어파인 펑션 꼴이 아니기 때문에 엄밀한 의미로 컨벡스 옵티마이제이션이 아니지만 그리고 요 F1이라는 요 펑션도 사실은 컨벡스 펑션이 아닙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컨벡스 옵티마이제이션 프로블럼이 안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눈을 조금 크게 뜨고 이렇게 쳐다보면 요 분모에 있는 요 텀은 이 이니퀄리티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기 때문에 없애버릴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없애가지고 이렇게 간단하게 만들 수가 있고요. 그리고 x1 더하기 x2의 제곱이 0이라는 얘기는 x1 더하기 x2가 0이라는 거랑 같은 거니까 이거를 이렇게 트랜스포메이션을 좀 썰렁하긴 하지만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포뮬레이션을 해놓고 보면 이거는 이니퀄리티 펑션도 컨벡스 펑션, 이퀄리티 펑션은 affine 펑션. 그러니까 이거는 convex optimization problem이 됩니다. 그래서 이 두 문제는 아이덴티컬 하진 않지만 이퀴벌런트한 프로블럼인 거죠. 얘는 convex optimization이 아니지만 convex y 하면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물론 convex y 하는 뭐 다른 케이스들은 이렇게 스트레이트포워드 하진 않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이 좀 열심히 머리를 한참 굴려서 이런저런 테크닉을 써가지고 컨벡스 파일을 할 수 있으면 굉장히 기쁘겠죠. 왜냐하면 논문을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면 뭐 꼭 논문을 써야 되는 게 아니라면 컨벡스 파일을 하는 그 순간 이거의 솔루션은 이제 내가 얻어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컨벡스 프로블럼의 이그젬플을 보면 우리 제일 쉬운 f of x는 x제곱, x는 지금 스칼라, 이 전 실수에서 정의가 되는 함수, 최소값은 당연히 6이죠. 네.
그래서 옵티멀한 솔루션은 x가 0일 때, 그리고 그때 함수값은 0이고, 그 우리 first 여기 지금 컨스트레인트가 없으니까 옵티멀 포인트는 미분해서 0 되는 점인 x, 미분하면 2x니까 0 되는 점은 x는 0이 되겠죠. 왜 이게 그런 컨벡스 펑션이냐? 두 번 미분하면은 이 상수가 남는데, 뭐 이게 매트릭스는 아니지만 뭐 1/1 매트릭스라고 생각하면 쟤는 positive definite 조건을 만족하죠. 네. 자, 두 번째 이그젬플. 이번에는 똑같은 목적 함수인데 x가 2분의 1보다 큰 여기 2분의 1보다 큰 이 영역만 지금 따지고 볼 겁니다. 그러면 눈으로 보면은 최소값은 x가 2분의 1일 때 여기 존재하겠죠. 그리고 그때 함수값은 4분의 1일 텐데, 뭐 이건 눈으로 지금 쉽게 보이는 케이스니까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죠. 이걸 어떻게 시스테매틱하게 찾을 거냐? 그 얘기들을 우리 3교시에서 할 겁니다. 자, 세 번째 이그젬플을 보면은 이제 x가 벡터예요. 그래서 목적 함수가 x1 제곱 더하기 x2 제곱, 그리고 제약 조건은 없어요. 그래서 x가 2차원 평면 전체에서 있는 케이스인데, 이것도 뭐 최소값은 이렇게 눈으로 보면 0,0에서 0, 이 최소값이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찾느냐? 이거 그레디언트 취해서 0 되는 포인트 찾으면은, 그레디언트 취하면은 2x1, 2x2니까 그게 0 되는 점은 0,0이 됩니다. 그리고 이 펑션이 그러면은 왜 컨벡스 펑션이냐? 해시안 매트릭스 구하면 이렇게 2, 0, 0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거는 positive definite matrix죠. 네, 여기다가 임의의 x1, x2, 여기다가 임의의 x1, x2 해가지고 짜잔 하면은 2x1 제곱 더하기 2x2 제곱이 되니까 0이 아닌 벡터 x에 대해서 항상 양수가 되겠죠. 근데 우리 저 이제 컨스트레인트가 좀 들어가 있는 케이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x1 더하기 2x2가 2보다 큰 케이스, 여기가 지금 원점이고요. x1, x2 축이 이렇게 있고, 그래서 이게 x1 더하기 2x2가 2보다 같거나 크려면은 요쪽이겠죠. 네, 이쪽. 이랬을 때 옵티멀 포인트는 대충 머릿속으로 그려보면 뭐 여기 어딘가가 될 겁니다. 네. 그거 어떻게 찾을 거냐? 그리고 그게 유니크할 거냐? 물론 뭐 여기서는 유니크합니다만, 뭐 그런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답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컨벡스 프로블럼에서의 옵티멀리티는 왜 중요하냐면, 우리 1교시에서도 얘기했지만 any locally optimal point x star is globally optimal. 그게 하나의 좋은 점이고요. 그 다음에 심지어 f가 strictly convex 하면 그렇게 찾은 local optimal point는 globally optimal이면서 동시에 유니크한 유니크한 optimal point입니다. 그래서 여기 the optimal point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여러분 최적화할 때는 관사 사용에 굉장히 주의를 해야 되는데, optimal point가 유니크한지 안 한지 모르면, 하지만 그게 최소화시키는 점이라는 건 알면 걔는 그냥 unoptimal point라고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잘못해서 de-optimal point라고 쓰면, 하지만 유니크한 게 개런티가 안 되는 상황이라면 여러분의 논문을 심사하는 리뷰어가 굉장히 노할 수 있어요. 네. 컨벡스 그냥 옵티마이제이션 개념이 없거나 해서 기분이 나빠지기 때문에 여러분 논문을 굉장히 비판적인 시각으로 보면서 리젝시킬 사유를 열심히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최적화 관련된 논문 쓸 때는 그 유니크한 게 개런티가 안 되면 unoptimal 포인트라고 해야지, 함부로 더 de-optimal 포인트라고 하면 안 됩니다. 자, 최적인 포인트에서는 무슨 성질이 있느냐, 그래서 optimality criterion 좀 살펴볼 건데요. 미분 가능한 케이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굉장히 파워풀한 optimality 컨디션이고요. 뭐 저도 논문 쓸 때 여러 번 썼던 컨디션인데, x가 옵티멀하다는 얘기는 동치인 조건이 이런 이니퀄리티를 모든 feasible한 y에 대해서 만족을 한다는 겁니다. 그 베리어블이 그 여기서 지금 y는 우리 도메인에 있는 y예요. 그래서 여기 x라는 이 셋, feasible 셋
셋에서 막 돌아다니는 그거를 y로 표시했고 여기서 x는 옵티멀 포인트 여기 옵티멀 포인트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러면 무슨 뜻이냐? 그래서 그 옵티멀한 포인트에서 그레디언트와 여기 지금 이그젬플이 있는데 뭐 가령 함수값이 0, 20, 40, 60, 80 이렇게 지금 이 레벨 셋 등고선이 이렇게 지금 주어져 있는 케이스. 그 x가 지금 옵티멀한 포인트인데 가령 이 feasible set x에는 임의의 포인트 y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지금 요 그레디언트 트랜스포즈 y 빼기 x가 0 이상이다라는 얘기는 그레디언트 방향이 함수값이 가장 빨리 증가하는 방향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레디언트 방향은 함수값이 가장 빨리 증가하는 요쪽 방향이 됩니다. 여기서부터 이렇게 쭉쭉쭉쭉쭉 나가는 방향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표시는 그거에 마이너스 붙인 요게 지금 마이너스 그레디언트 방향인 거죠. 그래서 이 이퀘이션은 다시 쓰면은 마이너스 그레디언트와 x에서 셋 안에 있는 임의의 점 y로 가는 요 벡터의 내적이 이너 프로덕트가 음수다라는 얘기죠. x가 옵티멀한 포인트면 그게 무슨 뜻이죠? 네, 이 x라는 포인트, 옵티멀한 포인트와 거기서의 마이너스 그레디언트는 이 feasible set의 supporting hyperplane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옵티멀한 포인트에서 그런 일이 생긴다는 얘기고요. 직관적으로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요거 가지고 직관적으로 이해하는 것보다 이걸로 직관적으로 이해하는 게 더 좋은데 여러분이 여기 x라는 옵티멀한 포인트에 이렇게 앉아 있어요. 거기서 내가 다른 포인트로 나아가면 여기서 지금 y로 이렇게 나아갔죠. 그러면 이 지점에서의 함수값은 증가한다는 거죠. 왜 증가하냐? 여기 지금 그 알려주고 있어요. 내가 x에서 y로 가면 함수가 가장 빠르게 증가하는 방향, 즉 그레디언트 방향이랑 이너 프로덕트를 취했을 때 그게 양수가 된다는 거죠. x에서 조금이라도 움직이면 임의의 feasible한 y로 조금이라도 움직이면 걔는 그 지점에서 옵티멀한 포인트에서의 그레디언트랑 이너 프로덕트가 양수이기 때문에 함수값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예요. 즉 여기가 미니멈 포인트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옵티멀리티 크라이테리아는 잘 기억을 해두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쉬운 문제에서는 unconstrained problem에서는 제약 조건이 없는 경우에는 x가 옵티멀하다는 거랑 동치인 조건은 1교시에서도 얘기했지만 거기서의 그레디언트가 0이라는 겁니다. 옵티멀한 포인트에서는 그레디언트가 0이어가지고 네, 0입니다. 네, 우리 뭐 이차함수 뭐 생각해 보면은 제약 조건이 없을 때 그레디언트 취했을 때 0이 되는 데가 미니멈 포인트인 거죠. 근데 이거를 이제 어려운 케이스는 뭐냐 하면 우리 이퀄리티 컨스트레인트가 일단 제약 조건이 있는 경우에 그리고 그 제약 조건은 이퀄리티 컨스트레인트랑 이니퀄리티 컨스트레인트가 있을 수 있는데 일단 이퀄리티 컨스트레인트를 처리하는 게 쉽습니다. 그래서 이런 AX는 B는 affine set으로 주어지는 이퀄리티 컨스트레인트를 갖는 최적화 문제의 옵티멀 포인트에서의 조건이 뭐냐? 그러면 갑자기 뜬금없이 뭐 이게 어떤 벡터 누라는 애가 나와서 있고요. 뭐 이런 누가 존재해서 옵티멀한 x에서는 제약 조건을 만족을 해야 되고 그레디언트 취해서 0이 되는 게 아니라 그레디언트 플러스 A 트랜스포즈 누가 0이 되도록 하는 어떤 누가 존재할 때 그 누와 요거를 만족시키는 x가 그 누가 존재할 때 이거는 지금 뭔지 안 가르쳐 주지만 나중에 찾을 겁니다. 하여튼 그런 누가 있다고 할 때에 요거를 만족하는 x가 옵티멀 포인트다가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우리 KKT 컨디션 할 때 다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옵티마이제이션 프로그램에서 처음에 우리 분류할 때 리니어 프로그래밍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리니어 프로그래밍에서는 목적 함수가 리니어니까 뭐 C 트랜스포즈 X 이 뒤에는 요거는 사실 is나 맞나 한 거예요. 뭐 상수 더한 거니까요. 그리고
constraint는 폴리히드라라고 했죠. half space의 intersection 그리고 하이퍼플레인의 인터섹션으로 여기 지금 이렇게 주어지는데 오브젝티브 펑션이 리니어 펑션이면 이거의 레벨셋 등고선은 이렇게 직선으로 쭉쭉쭉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그젠플에서는 함수값이 이쪽으로 가면서 지금 증가하고 있는 케이스예요. 그리고 얘를 만족하는 얘를 만족하는 그 점들의 집합은 우리 폴리히드라니까 앞에서 했던 요런 형태죠. 네. 그랬을 때 이렇게 마음의 눈을 크게 뜨고 쳐다보면 어디가 미니멈 포인트겠어요? 여기가 미니멈 포인트죠. 눈을 보면 그렇죠. 네. 그래서 저 지점을 그럼 어떻게 찾을 거냐? 그게 LP 프로블럼을 풀 때의 알고리즘이고 그 방법이 심플렉스 메소드라는 겁니다. 아이디어는 뭐냐 하면 리니어 프로그래밍에서의 옵티멀한 솔루션은 이 바운더리에 존재하겠죠. 인사이드에 존재할 수가 없죠. 그렇죠? 그리고 바운더리에 존재를 하고 그 바운더리 중에서 특별히 이런 코너에 존재를 하게 됩니다. 또는 여기에 살짝 돌아가 있는 형태면은 예를 들어 요 선이 여기 전체에 다 그러니까 요 선이 여기 얘랑 평행하다 그러면은 옵티멀한 포인트가 유니크하지 않고 뭐 우두두두두두 있겠죠. 네. 어쨌든 중요한 거는 폴리히드라의 바운더리에 LP에서는 바운더리에 옵티멀한 솔루션이 존재하니까 이런 그 우리 feasible set의 이런 인터섹션으로 만들어지는 이런 점들을 먼저 찾고 그 점들을 점핑 어라운드 하면서 더 함수값이 작은 점으로 서칭 해가면 빠르게 옵티멀한 포인트를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리니어 프로블럼인 경우에 뭐 대표적인 예가 이 매니팩처링 프로블럼이고요. 이거는 1930년대에 우리 세계 1차 대전 때 군수 물품 이런 프로블럼 풀 때 연구가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가령 뭐 어떤 형태냐 하면 여기서는 지금 레비뉴 맥시마이제이션 문제인데 여러분이 네 가지 서로 다른 물건을 만든다고 해보세요. 그래서 뭐 첫 번째 물건 X1개, 두 번째 물건 X2개, X3개, X4개를 각각 만들어 내고요. 그랬을 때에 각 물건의 레비뉴가 $6, $4, $7, $5라고 합시다. 그래서 요거를 요게 지금 6, 4, 7, 5 한 것이 우리 칼럼 벡터라고 하면 각 아이템마다 X1, X2, X3, X4개 만들어낸다 그러면은 레비뉴는 C 트랜스포즈 X로 표시할 수 있겠죠. 근데 제약 조건이 있습니다. 이 물건들을 만들어내는데 일단 인건비 인력이 들어가고요. 우리가 가용한 총 인력은 총 20입니다. 근데 첫 번째 물건 만들 때는 뭐 인력이 1이 들어가고 두 번째 물건 만들 때는 2가 들어가고 뭐 이런 식으로 인력에 대한 제약 조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X1 더하기 2, X2 더하기 X3 더하기 2, X4는 20보다 같거나 작다라는 제약 조건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또 어떤 물건 재료가 있어가지고 각각 만들 때 뭐 6kg, 5kg, 3kg, 2kg 의 A라는 머티리얼이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갖고 있는 A라는 이 원료는 총 뭐 100kg이다. 이런 제약 조건이 있으면 또 6x1 더하기 5x2 더하기 3x3 더하기 2x4가 100보다 같거나 작다. 이런 제약 조건이 있겠죠. 마찬가지로 이 세 번째에 대해서도 뭐 이런 제약 조건이 있습니다. 그러면 요거를 A라는 매트릭스로 표현을 하고 요거를 B라는 벡터로 표현을 하면 방금 말씀드린 그 제약 조건이 AX는 B보다 같거나 작다라는 걸로 표현이 되겠죠. 네. 그래서 요거를 지금 만족하는 것이 우리 폴리히드라였죠. 네. 그리고 또 여기 X는 X 이 벡터는 개수니까 0 이상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리니어 프로그래밍 문제가 만들어질 수 있는 거죠. C 트랜스포즈는 여기서 온 6, 4, 7, 5 이렇게 되겠습니다. 포뮬레이션을 이렇게 딱 하면 솔버를 쓰면 가령 매틀랩에 CVX를 쓰면 엔터 치는 순간 답이 나오죠. 사이즈가 좀 커도 엔터 치는 순간 답이 나옵니다. 아주 커지면 조금 시간이 걸리긴 하겠지만 여전히 이피션트하게 잘 풀어주는 알고리즘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컨벡스 프로블럼 얘기를 하면서 약간 뭐 이런저런 형태들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그래서 LP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는 이제 조금 특수한 형태의 문제 중에 쿼드래틱 프로그래밍이라고 불리는 게 있습니다. 왜 이런 분류를 하냐 하면 이렇게 이름이 붙어있는 애들은 이피션트하게 풀 수 있는 알고리즘들이 개발이 되어 있어요. 물론 그 이피션트하게 푸는 알고리즘 안 써도 컴백스 프로블럼이면 어쨌든 솔루션은 나오지만 이피션트하게 푸는 알고리즘을 쓰면 더 빨리 풀 수 있겠죠. 뭐 그 중에 하나가 그래서 QP라는 프로블럼입니다. 그래서 쿼드래틱 프로그래밍은 어떻게 주어지냐 하면 일단 컨벡스 프로블럼이고요. 이렇게 X 트랜스포즈 어떤 매트릭스 X 더하기 여기 리니어 형태, 뭐 여기 상수 이렇게 주어집니다. 그리고 여기 P라는 매트릭스는 우리 요 노테이션은 positive semi-definite 매트릭스라고 했죠. 그러니까 목적 함수가 X에 대해서 쿼드래틱 형태. 근데 여기에 있는 것이 positive semi-definite 매트릭스이고 이 제약 조건이 폴리히드라면 그거는 쿼드래틱 프로그래밍이라고 불리고 이피션트하게 알고리즘이 잘 풀어줍니다. 빠르게. 그리고 요거는 그 비주얼라이제이션을 좀 하면은 우리 그 제약 조건은 이런 폴리히드라가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목적 함수가 컨벡스 셋인데 특별히 쿼드래틱이니까 요거의 그 레벨 셋 등고선은 이렇게 타원 형태로 나오겠죠. 그러니까 뭐 이런 문제인 경우에는 옵티멀한 솔루션이 여기 등고선하고 우리 피저블 셋의 바운더리하고 맞는 뭐 이런 점이구나. 이렇게 비주얼라이제이션이 되겠죠. 또 특수한 형태 중에 뭐가 있냐 하면 Quadratically Constraint Quadratic Problem에서 QCQP라는 게 있습니다. 앞에 거보다는 조금 더 복잡해졌어요. 어디가 복잡해졌냐면은 목적 함수는 뭐 마찬가지로 여기 P0 이거는 positive semi-definite matrix인 거는 같은데 inequality constraint가 QP에서는 어쨌든 뭐 half space의 intersection, 그러니까 리니어한 형태였잖아요. 근데 이 QCQP에서는 quadratically constrained, 그래서 inequality constraint가 이렇게 convex 펑션으로 됩니다. 쿼드래틱 컨벡스 펑션으로 주어집니다. 어쨌든 뭐 이런 경우는 또 이피션트하게 푸는 알고리즘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컨벡스 셋, 컨벡스 펑션 두 개가 합쳐진 컨벡스 옵티마이제이션 얘기를 했고 컨벡스 문제, 컨벡스 프로블럼이 풀기 어려운 이유는 제약 조건이 있기 때문인데 그 어려운 문제는 3교시에 어떻게 푸는지 얘기를 할 거고 그거 가기 전에 쉬운 문제, 제약 조건이 없는 경우에 어떻게 잘 풀 거냐 얘기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unconstraint minimization은 마음이 그냥 상쾌하네요. 여기 제약 조건이 없고 그냥 목적 함수만 이렇게 딸랑 f of x가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f라는 펑션이 convex고 twice continuously differentiable 하다고 가정을 하면 즉 해시한 매트릭스를 구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럴 경우에 옵티멀 포인트를 어떻게 잘 구할 거냐 그 알고리즘을 얘기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알고리즘을 컨벡스 문제가 아닌 경우에도 이렇게 저렇게 적용을 할 수가 있겠죠. 그게 지금 머신러닝에서 여러분이 쓰는 옵티마이저에 들어가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우리 옵티멀한 솔루션이 존재를 하는 케이스에 대한 얘기를 할 거니까 그래서 P스타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럴 경우에 어떤 스타팅 포인트에서 출발을 해서 지금 여기 K는 이터레이션 인덱스인데 어떤 스타팅 포인트에서 출발을 해서 더 나은 점, 더 나은 점, 더 나은 점 계속 이렇게 이터레이션을 통해 가지고 막 가다 보면 우리 미니멈 포인트인 P스타에 도달을 하는 그 알고리즘이 뭐냐를 얘기를 할 거고요. 그 포인트에서는 어떤 일이 생기느냐, 거기서 그레디언트가 0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만약에 그 포인트에서 그레디언트가 0이 아니라면 그레디언트가 존재한다 그러면 그 그레디언트가 양이면은 그거의 반대 방향으로 가면은 함수값이 작아지는 것이고 그레디언트가 음이라면 그 그레디언트의 방향으로 가면 함수값이 작아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레디언트가 0이 아니면 함수값을 더 작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죠. 그레디언트가 0이면 더 이상 함수값을 작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 이터레이션을 쓴다고 했죠.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은 우리 목적 함수의 레벨 셋 등고선이 이렇게 비주얼라이제이션이 되어 있고요. 여기가 지금 미니멈 포인트입니다. 이 점은 어떻게 갈 거냐? 뭐 어디선가 이제 시작을 해야겠죠. 그래서 그 시작 포인트를 여기서 지금 x0라고 했고요. 아, 이 이터레이션은 두 가지를 신경 쓰면 됩니다. 내가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이 있고 얼만큼 나아갈 거냐 하는 크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요런 방향으로 나아갔죠. 이만큼을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x1이라는 포인트가 됐고 여기서 또 어떻게 방향을 잘 정해서 함수값이 감소하는 방향으로 즉 그레디언트에 반대되는 방향으로 가겠죠. 이쪽 방향으로 이만큼 와서 x2라는 점이 됐고 x3, x4 이렇게 지금 이터레이션을 하면서 막 가다 보면 이제 여기 수렴을 하겠죠. 근데 얘는 딱 보니까 수렴은 할 것 같은데 뭔가 막판에 수렴 속도가 느려질 것 같은 그런 불길한 예감이 드는군요. 자, 그래서 이 제약 조건이 없는 경우에 그리고 그 목적 함수에 대한 글로벌한 뷰가 지금 없는 경우에 문제를 푸는 겁니다. 이거 이렇게 지금 위에서 딱 내가 날아가는 새처럼 보면 저기가 미니멈 포인트네 알면 그냥 이렇게 슝 가면 되지만 이 최적화 문제 컴팩스 옵티마이제이션이라고 해도 지금 글로벌한 뷰가 없이 여러분 눈을 감고 이런 골짜기 같은 거에 앉아 있다고 생각을 한 상태에서 미니멈 포인트로 가는 거를 상상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앉으면은 우리 미끄러지겠죠. 슬금슬금. 그 방향으로 가면 미니멈 포인트에 도달하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쵸. 그래서 그 미끄러지는 그 방향, 그게 바로 함수에서는 그 포인트에서 그레디언트를 구했을 때 그레디언트의 반대 방향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눈을 감고 우리 서피스에 앉아가지고 함수값이 감소하는 방향으로 이터레이션을 통해 가지고 가는 방법들을 통칭해서 디센트 메소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지금 K번째 이터레이션에서 포인트가 있을 때 다음 K 플러스 1번째 포인트는 어떻게 가냐 하면 어떤 방향이 있고요. 그래서 그 방향을 지금 여기 델타로 표시를 했습니다. 어떤 방향을 잘 잡아야 돼요. 함수값이 감소되는 방향을 잘 잡아야 되고 함수값이 감소되는 방향을 잘 잡고 얼만큼 갈지 스텝 사이즈를 정해야 됩니다. 여기 친절하게 써 있군요. 그래서 델타 x is step or search direction 그리고 t는 step size. 그래서 일반적인 우리 디센트 메소드는 방향을 정하고 그 다음에 얼만큼 갈지를 정하고 스텝 사이즈를 정하고 다음 장소로 나아가고 그 과정을 반복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 그레디언트 메소드라고 불립니다. 그레디언트 메소드는 방향을 어느 방향으로 정하냐? 그레디언트의 반대 방향으로 정합니다. 왜냐? 그레디언트가 의미하는 거는 함수값이 가장 빨리 증가하는 방향이니까 그거의 정반대 방향이면 그 포인트에서 함수값이 가장 빠르게 감소하는 방향이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그 방향으로 나아가겠다. 델타 x는 마이너스 그레디언트 f로 정합니다. 얼만큼 나아갈 거냐? 뭐 이거는 다양하게 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그래서 뭐 백트래킹 라인 서치라는 걸 통해서 정할 수도 있고요. 또는 진짜 딱 그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이를 선택해서 갈 수도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여기서 다음 포인트 X2를 가는데 지금 이게 여기서 그레디언트 가면 이 그림상 보면 이쪽이 마이너스 그레디언트 방향일 겁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쭉 가다 보면 함수값이 점점 작아지는 게 눈에 보이시죠? 작아지다가 여기를 지나면 너무 많이 가버리면 함수값이 다시 증가하는 게 눈에 보이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쪽이 함수값이 감소하는 방향은 맞는데 너무 조금 가면 함수값 더 줄일 수 있었는데 좀 아쉬운 거고 막 갑자기 이렇게 훅 너무 많이 가버리면 함수값이 지금 증가했잖아. 여기도 좀 계속 더 가면 증가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쪽 디렉션으로 가면서 살펴보면 여러분 여기서 이렇게 컷 해가지고 저 단면을 살펴보면 함수값이 이렇게 감소하다가 미니멈을 찍고 다시 올라가는 거를
살펴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디렉션을 정한 후에는 얼만큼 갈지를 정할 때 어디까지 갈 거냐? 그 상태에서 함수값이 최소가 될 때를 스텝 사이즈로 정하자라는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매 이터레이션마다 서브 옵티마이제이션 문제를 정확하게 풀어서 그걸 스텝 사이즈로 쓸 수 있습니다. 여기 이그젬플에서는 지금 그렇게 한 건데 실제로는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고 우리 백트래킹 라인 서치라는 걸 써가지고 이렇게 한번 훅 가 본 다음에 함수값이 막 증가했네 그러면 이렇게 백 하다가 이제 감소했네 라는 식으로 찾아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세한 거는 컨벡스 옵티마이제이션 수업 시간에 여러분 아마 배울 겁니다. 그래서 백트래킹 라인 서치라고 하기도 하고 또는 아미호 룰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아미호는 저기 사람 이름이에요. 그래서 스텝 사이즈 그렇게 잘 정하고 방향은 그레디언트의 반대 방향으로 하면 매 이터레이션마다 우리 함수값이 점점 작아지면서 막판에 이제 수렴하도록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문제가 뭐냐 하면 우리 퍼스트 오더 인포메이션만 사용은 그레디언트의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것만 쓰는 그레디언트 메소드의 문제는 뭐냐 하면 오실레이션이 생기면서 이터레이션 횟수가 많아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그젬플을 여기 보여주고 있는데 이 목적 함수가 x1 제곱 더하기 감마 x2 제곱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감마는 1보다 굉장히 작을 수도 있고 아니면 1보다 굉장히 클 수도 있고 그런 애인데요. 이런 목적 함수일 때에 매 이터레이션마다 우리 이그젝트 라인 서치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쪽 방향으로 가면은 요만큼 가는 게 함수값이 가장 최소화된다. 그 이터레이션에서 최소화된다라고 해서 스텝 사이즈를 정해가지고 가면 k번째 이터레이션 포인트에서 x1, k, x2k를 이렇게 클로즈 폼으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여기 지금 비주얼라이제이션을 이렇게 시켜놨는데 이 감마 값이 1이면 우리 이 목적 함수는 그냥 목적 함수가 뭐라고 하긴 좀 그렇고 이거를 단면을 잘라가지고 등고선을 보면은 그 등고선이 1이 되죠. 그렇죠? 근데 감마가 1보다 굉장히 작아지던지 아니면 굉장히 커지던지 하면 이게 이렇게 찌부가 되던 이렇게 찌부가 되던 변형이 됩니다. 그래서 얘는 감마가 10인 경우에 등고선을 보면 이렇게 찌부가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그레디언트를 그냥 쓰면 이게 오실레이션이 많아집니다. 그리고 오실레이션이 계속 돼가지고 수렴 속도가 느려집니다.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거냐? 방향을 좀 수정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나온 것이 세컨 오더 메서드고 뉴턴 메서드라고 불립니다. 방향을 어떻게 수정하냐 하면 마이너스 그레디언트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지점에서의 헤시안 매트릭스를 구해서 헤시안의 인버스를 곱해서 방향을 수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놀라운 일이 생기냐면 이 목적 함수가 쿼드레틱인 경우에 지금 얘는 쿼드레틱인 경우죠. 쿼드레틱인 경우에는 여기서 그레디언트를 취하면은 그러니까 그레디언트의 반대 방향은 지금 이쪽 방향이고 그 방향은 여기 미니멈 포인트랑 방향이 다르죠. 미니멈 포인트로 가려면 이쪽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건데 여기서 최선인 방향은 이쪽 방향인 거잖아요. 내가 보기에 그레디언트 마이너스 방향. 근데 여기서 헤시안의 인버스를 곱하면 마이너스 그레디언트 헤시안의 인버스를 곱하면 이 방향이 됩니다. 미니멈 포인트를 바로 가리키게 돼요. 언제? 이 목적 함수가 쿼드레틱 형태일 때. 일반적인 컨벡스가 아니라 쿼드레틱 형태가 되면 마이너스 그레디언트에 헤시안의 인버스를 곱하면은 정확하게 미니멈 포인트를 가르치게 됩니다. 놀라운 일이죠. 왜 그게 놀랍냐 하면 좀 이따 설명하고 일단 뉴턴 메소드를 얘기를 하면 그래서 달라지는 거는 우리 그레디언트의 마이너스 방향이 아니라 헤시안의 인버스를 곱해서 방향을 수정하고요. 그리고 우리 얼만큼 갈지는 이그젝 라인 서치 또는 백트래킹 라인 서치 쓰면 되는데 둘 사이의 퍼포먼스 차이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굳이 얼만큼 정확하게 갈지를 내가 또 다른 옵티마이제이션 문제를 포뮬레이션에서 풀 필요 없이 백트래킹 라인 서치라는 걸 통해서 하면 됩니다. 그럼 이게 왜 뉴턴 메소드가 왜 좋냐 하면
일단 뭐 좋은 점 안 좋은 점이 있겠죠. 왜 좋냐 하면 컨벡스 펑션인 경우에 컨벡스 펑션인 경우에 옵티멀한 포인트 근처에 가면 그 컨벡스 펑션을 옵티멀한 포인트 근처에서 어프락시메이션을 하면 세컨 오더 어프락시메이션으로 하면 여러분 뭐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지금 그냥 임의의 컨벡스 펑션이 있는데 미니멈 포인트에 가면 그 포인트에서는 얘를 세컨 오더로 어프락시메이션을 해도 굉장히 잘 어프락시메이션이 돼요. 어, 그냥 임의의 컨벡스 펑션에서 미니멈 포인트가 아닌 다른 포인트에서는 얘가 쿼드레틱으로 어프락시메이션, 그러니까 테일러 익스펜션을 해서 2차로 근성할 때 잘 정확히 근성이 안 되지만 미니멈 포인트에 가면은 얘는 쿼드레틱으로 거의 어프락시메이션이 잘 됩니다. 즉 그 얘기는 뭐냐 하면 뉴턴 메소드를 쓰면 처음에는 조금 시간이 걸릴 수도 있지만 이제 대충 옵티멀한 포인트 근처에 들어오면 여기는 쿼드레틱으로 펑션 어프락시메이션이 잘 되는 영역이니까 해시안의 인버스를 곱하면은 얘가 가리키는 방향이 그 미니멈 포인트를 딱 가르치게 됩니다. 그리고 오브젝티브 펑션이 쿼드레틱이면 아까 그 뉴턴의 저기 해시안의 인버스 곱하면은 정확히 미니멈 포인트 가르친다고 했었죠. 그러니까 뭐 한 번의 이터레이션만으로도 이그젝트 라인 서치를 쓴다면 미니멈 포인트에 도달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컨벡스 펑션에서 뉴턴 메서드를 쓰면 굉장히 빨리 수렴을 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조금 천천히 갈 수도 있지만 옵티멀 포인트에 이제 거의 왔다 싶으면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면서 거의 휙 하고 수렴을 해버리게 됩니다. 예전에는 저기 해시안 매트릭스의 인버스를 구하는 게 이제 n by n 매트릭스의 인버스를 구해야 되는 거니까 n이 클 때 좀 부담스러웠죠. 근데 뭐 이제 컴퓨테이션 메소드 좋아지고 했으니까 뭐 예전보다 훨씬 빠르게 잘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뉴턴 메소드를 이제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러고 이 얘기를 먼저 하는 게 좋겠군요. 근데 머신러닝에서는 우리 그 목적 함수가 컨벡스 펑션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냥 아까 우리 1교시에 그 굉장히 지저분한 그런 목적 함수인 경우에 더 배러한 로컬 미니멈을 찾아가는 과정을 이제 거쳐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이제 뭐 스토캐스틱 옵티마이제이션, 그러니까 스토캐스틱 옵티마이제이션이 아니라 그레디언트 메소드가 아니라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메소드를 이제 쓰겠죠. 그러면서 그냥 그레디언트 메소드를 쓰는 것이 아니라 그거에 좀 변형된 형태를 쓸 겁니다. 머신러닝에서는 뉴턴 메소드까지 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터레이션을 굉장히 많이 할 거라서, 그리고 어차피 이게 컨벡스 펑션이 아니라서 그 매 이터레이션마다 헤비하게 해시안 매트릭스 인버스를 구해서 곱한다는 것은 굉장히 비효율적이죠. 그러니까 그런 방식을 쓰진 않지만, 그렇다고 그냥 그레디언트를 쓰면 또 방향이 뭔가 좀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이거 오실레이션 많이 되고 좀 이런 생각이 들 거잖아요. 그래서 변종들이 나왔고요. 그런 변종들은 철학이 뭐냐 하면 내가 진행하는 방향으로 어느 정도 가중치를 줘서 그쪽으로 좀 더 나가게 해주는 그런 철학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알고리즘들을 모멘텀 메소드라고 하죠. 모멘텀이 이쪽으로 있으면 그쪽으로 가중치를 더 준다. 그럼 모멘텀을 쓰면 가령 여기서 내가 이렇게 방향을 팍팍팍팍 꺾을 수가 없겠죠. 이렇게 가고 있는데 여기서 방향을 이렇게 확 안 꺾고 이렇게 가다가 좀 영향을 받아서 좀 이렇게 꺾이겠죠. 그리고 가다가 또 방향 이렇게 가도 모멘텀이 있으니까 또 이렇게 확 꺾는 게 아니라 이렇게 꺾이겠죠. 그레디언트의 마이너스 방향과 모멘텀을 이용해서 방향이 수정된 그런 형태들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그래서 근데 요새는 뭐 알겠지만 여러분이 이제 그 옵티마이저를 선택을 할 거잖아요. 그래서 뭐 아다그레드도 있고 뭐 이것저것 뭐 RMS 프랍도 있고 잔뜩 있는데 지금 아담이라는 방법을 제일 많이 쓰죠. 한 2017년 정도 ICLR에 발표가 됐죠. 그래서 저게 굉장히 수렴성이 좋다라는 것이 티어리티컬하게 증명이 돼서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머신러닝에서 쓰는 unconstraint minimization을 위한 방법들은 여기 있으니까 여기 정리가 몇 가지 돼 있으니까 한번 쭉 살펴보세요. 대부분
방향을 그레디언트에서 어떻게 수정할 거냐, 뭐 모멘텀 같은 그런 철학과 그다음에 스텝 사이즈를 또 어떻게 조정할 거냐 이런 거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unconstraint minimization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constraint minimization 문제로 나아갈 건데 문제를 푸는 방법은 unconstraint minimization에 썼던 철학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gradient projection method라는 건데 뭐 우리 계속 feasible set이 있고 여기에 목적 함수가 있고 그래서 그레디언트 그러니까 디센트 메소드 계열 거를 막 써가지고 방향 정하고 스텝 사이즈 정해가지고 어떤 다른 포인트로 훅 하고 갔는데 제약 조건이 있는 경우면은 그 제약 조건 그 컨스트레인트 셋 바깥으로 튀어나갈 수가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그 튀어나간 애를 우리 컨스트레인트 셋으로 프로젝션 시켜서 다음 포인트로 정할 수 있겠죠. 그거를 그레디언트 프로젝션 메소드라고 합니다. 직관적으로 이해되죠? 그런 방법들이 있고요. 그거랑 전혀 다르게 3교시에서 얘기할 라그랑지 멀티플라이어를 사용하는 방법, 듀얼리티랑 KKT 컨디션을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잠깐 10분 쉬었다가 우리 3교시 얘기를 할 거고요. 3교시는 가장 중요한 토픽이니까 여러분들 10분 쉬면서 잠깐 머리를 좀 맑게 하고 컨벡스 셋, 컨벡스 펑션, 컨벡스 프로블럼 거기에 제약 조건이 없는 경우에는 우리 이렇게 쉬운 unconstraint minimize 문제를 풀었지만 제약 조건이 있는 경우에 어떻게 해결을 하는지, 해결했는지 그 아름다운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 가도록 하겠습니다.